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인문교육으로 오늘 이 세션의 마지막 그 발표인데요. 어, 수원 유신고등학교에 계시고 아주대학교 겸임교수로 계시는 강문식 교수님께서 중등교육 현장의 인문사회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강문식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유신고등학교에서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경력이 약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2학년, 3학년 문학, 그다음에 합법과 작문, 국어 여러 영역들을 다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런 경험과 더불어서 또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협의를 또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의 현장의 목소리들을 또 담았고, 그리고 아주대학교에서도 이제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과 또 얘기를 나눠서 정말 지금 논의가 정치하지는 못하겠지만 대신에 굉장히 현장에 있는 날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론을 보시면 제가 고민하건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문학을 지도하다 보면, 고전 문학을 지도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가르치는 게 이제 연암 박지원의 산문들, 그리고 정약용의 산문들, 그리고 세종대왕 이 한글을 만들고 이런 것들 보면 그 장영실이란 과학자를 도움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런 과학적 사고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과학 공부, 수학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그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인문학 공부만 하셨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학적인 성과들을 많이 내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인문학이 어쨌든 하나의 큰 도구가 되지 않나라는 도구적인 측면도 제가 또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의미,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는 확실한 건데,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에 녹아져 있는지 이렇게 발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정말 보면 제일 가장 나약합니다. 금방 태어났을 때는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포유류나 조류나 할 거 없이 금방 이렇게 태어나서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포유류 같으면은 네 발로 서기까지 하는데, 인간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거의 10달 동안에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 직립보행을 한다고 하죠. 일어서는 순간, 그리고 두뇌가 발달이 막 되는 순간 진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데,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직립보행과 더불어서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 문화인데, 그런 문화에 대한 그런 학문, 그 인간이 이루어낸 문화에 대한 학문이 인문학이다. 인문학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고 굉장히 이 언어의 의미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스펙트럼이 크다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좀 추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이 논의에서는 학교 교육 과정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인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인문학은 흔히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인문 사회에서 인문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미 지구상에 되어 있는 것, 그 자연과학을 제외한 그런 부분을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그 인문학을 또 흔히들 문사철을 가리켜서 인문학이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냐면은, 그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여기 논의에 적어봤지만,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나타내는 교육 전체의 교육 계획을 뜻하는데, 여기 교수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들 학교 다니실 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군정기, 그 다음에 2차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 4차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을 텐데, 지금 그 이해찬 교육부 장관일 때 7차 교육과정을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차수의 개념이 아닌 그 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개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이 있었고,
2009 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계속 가다가 2015, 2015년도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2 교육과정이 고시가 작년에 됐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2022 교육과정의 가장 큰 골자는 고등학교도 이제 대학교처럼 학점제, 고교 학점제라는 걸 도입해서 시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는 출석 일수만 채우면 졸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부에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출석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기초 학력을 충분히 갖춰야지만, 기초 학력, 그러니까 최소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그거를 갖춰야지만 이제 졸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석 일수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인문학 교육은 교육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지침이나 철학이나 방향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 47페이지에 자료집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48페이지에 보면은 그 교육과정 제일 앞에 보면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 국민교육 헌장 아시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 단어들을 한번 제가 추려봤는데, 전인, 자아정체성, 새로운 것의 창출, 문화적 소양, 인류문화 향유,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실천, 곧 인간의 삶이 그 핵심에 놓여 있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인문학적 사고와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에서는 방침은 인문학 교육의 철학 위에서, 그 바탕 위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대전제처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현되냐는 이제 뭐 지역별 교육과정이 또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소속이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도교육청 단위의 지역 교육과정이 있고, 근데 사실상 그 회사에서 회장님들이 뭔가를 기획하고 거기 뭐 본부 부서에서 뭔가 기획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건을 뭐 팔고 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하시는 분들은 다 뭐 영업사원이나 그런 대리점 이런 데 사원이잖아요. 저희 학교는 그런 데입니다. 고객과 맞닿아서 바로 이 교육을 실현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보면은 그 인문사회교육의 현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학교 수준 교육과정은 흔히 연초에 교육과정 계획서라는 것을 학교마다 다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인문사회 교육의 방침, 이념, 그런 철학이 이미 바탕이 돼 있고 제공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교육과정을 가지고 만든 교과서로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어떠한가 하면은 일단 교과와 교과, 비교과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 선생님들이 수업 갈 때 쓰시는 시간표 보면은 뭐 국영수, 사과, 뭐 체육,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돼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고, 비교과라는 거는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급 회의, HR 활동이라든지 그 밖에 창의적 체험 활동, 그다음 뭐 수학여행이라든지 그다음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교과 외의 과목들이라고 비교과라고 하는데, 교과와 비교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흔히 그 인문사회를 그 자체 표면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문사철을 얘기했었는데, 흔히 말해 문학이나 역사, 그리고 국어 과목, 그러니까 언어 쪽 과목, 그리고 사회 쪽 과목 이런 것들을 우리 흔히 인문계라고 하는데, 그런 인문계 교과목들은 그런 인문사회를 그걸 교과 내용, 즉 컨텐츠로 하면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업하게 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1학년하고 3학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은 1학년 1때는 이제
계열을 아직 선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이과를 선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문계와 그 자연과학이 이렇게 균형을 조금 이루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이렇게 삼두마차 형식으로 교육과정이 짜져 있는데, 그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2학년에 가게 되면서 학생들은 계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문이과가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약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계속 문이과가 있어 왔는데 2015 교육과정부터는 문이과 구분이 사라졌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이 그 근무하고 계신 학생들 가르치시고 있는 그런 대학에 보면은 어차피 단과 대학이 있고 그런 것들은 다 계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대학에 가려면은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초 과학 과목이나 아니면 수학 과목을 배우지 않고 공학 계열에 진학한다라는 거는 생각할 수 없듯이 또 뭐 역사나 문학이나 이런 거를 배우지 않고서 또 그 국어 국문학과나 또 사학과 이런 데를 지원하기 어렵듯이 뭐 학교 행정상은 문이과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다 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 실질적으로는 문이과로 나누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학년 때는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2, 3학년 때부터는 계열을 선택하면서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2학년 때는 어떠한가 하면은 자연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인문학 교육이 상당히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과목들은 정말 진짜 교양 수준으로만 배우게 되는데 학생들은 굉장히 대학 입시에 대해서 그 강박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시험 보는 과목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도 굉장히 요즘 공교육 파괴 하는데 인문사회교육은 자연계에서 굉장히 수업도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를 지원한 친구들도 문과를 흔히 말하는 문과를 지원한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나마 교과목을 공부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양적인 측면은 확보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일단 입시를 준비하게 되면은 지식 위주, 그 다음에 문제풀이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인문사회교육다운 아까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그런 거를 달성하기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50페이지 자료집 보시면은 이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수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학습 활동을 제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학습 목표가 굉장히 인문사회 교과목들 다운 그런 거에 맞춰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런 본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는 충분히 인문사회 교육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학습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업 현장에서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 이런 걸 계속 많이 하게 되면은 학생들은 선생님 저희 수능 대비는 언제예요? 이런 오히려 학생들의 반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자료집에 보셔도 이제 사회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문사회교육다운 학습 활동을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 역시 이런 수업들 인문사회교육다운 인문사회교육 과목의 수업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는 할 수 없고 뭐 시험이 끝났을 때라든지 그럴 때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토론도 하고 서로 토의를 하면서 교사가 학생 중심으로 사고하게 하면서 그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정말 부끄럽지만 진도 나가기도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교과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교과서는 두꺼운데 반해서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 뭐 학교에 요즘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행사가 있고 또 시험 기간이 중간고사, 그러니까 1차 지필고사, 2차 지필고사 이렇게 정기고사로 가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수업 진도를 나갈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게 될 그런 것들을 준비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인문사회 교육다운 인문사회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타교과에서 인문사회 교육인데요.
그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인문사회 교육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교과 내용은 자연과학, 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에서 성취 기준이 52페이지를 보시면 통합과학 과목인데요. 이건 국가수준 교육과정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구성 요소와 더불어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해서 뭐 인간의 삶과 관계된 인문학 교육이라면 인문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취 기준들입니다. 그 다음에 08-03 그 아래 걸 보셔도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인데 인문학적인 고민 없이는 이런 성취 기준들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봤을 때 이것도 충분히 인문사회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과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원들은 진도를 나가지 않게 되거나 왜냐하면 뭐 물리학에서 전작이라든지 역학이라든지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요즘에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걸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뭐 같이 들어가시는 선생님들과 협의해가지고 꼭 가르쳐야 될 것들만 추려가지고 입시 준비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수업들이 점점 요원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문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뭐 개인정보,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 복제인간, 뭐 생명윤리, 환경생태 이런 것들은 인문사회 교육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업에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 교육 활동을 보게 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국영수 사과 이런 교과목이 아닌 비교과 뭐 이를테면 동아리 활동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걸 보면 제가 교육과정 계획서를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이렇게 잡아볼까 했는데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문장으로 요약을 해뒀습니다. 10년 전 거하고 그 다음에 5년 전 거하고 지금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예전에는 뭐 그 문예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 토론반이라든지 그런 인문 사회와 관련된 그런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학생들이 문이과 선택 비율이 이과 쪽으로 거의 이제 이과 8, 문과 3, 이 정도로 가다 보니까 동아리도 그 학생부 종합 전형, 흔히 말하는 그 뭐 면접 전형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동아리마저도 교과와 관련된 동아리를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본인이 이제 수학과에 간다 그러면은 수학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학적 동아리로 간다 그러면 뭐 생물 동아리나 화학 동아리나 이런 데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교과에서도 절대적으로 인문사회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교과에서도 인문사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교과에서도 역시 양적으로도 인문사회교육 시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도 이게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년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인문사회 분야는 제자리 걸음 또는 꽤 위축, 그 다음에 어학도 위축됐고요. 예전에는 뭐 프랑스어 동아리, 독일어 동아리 뭐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그런 동아리들도 지금 거의 사라지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학교에서 맡고 있는 동아리가 인문 고전 해석 연구반입니다. 근데 이 부럽지만 처음에는 모집이 잘 안 됩니다. 학생들이 거의 그 동아리 명칭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지원하지 않다가 다른데 동아리 정원이 다 차고 나면은 떨어지면 이제 갈 데 없으면 어디라도 가야 되니까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은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는데 일단 선택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의 관심 밖에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방과후 활동을 또 한번 살펴봤는데 방과후 활동에서 인문사회교육은 가장 주요한 게 이제 독서교육입니다. 근데 이 독서교육마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시를 위해서
뭐 인문사회교육과는 관련 없는 그런 자기 전공 관련 서적들을 읽고 또 독서록을 작성하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황이 이러하니까 문제가 이러한데 뭔가 인문사회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없나, 그거를 고민해 봤는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교과에서 인문사회교육은 인문사회교육답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중심에 오고 어떤 게 인간다운 삶인지 이걸 배우는 이유가 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거다. 역사 같으면 연도를 외우고 사건을 외우고 인물을 외우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사건이나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해석을 하고 인물의 삶에 대해서 자기 삶에 비춰보면서 그런 인문사회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사고를 고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식 전달 위주, 그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수업, 그런 것만 되는 데서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입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일단 위로부터 바뀌는 게 어렵다면은 아래로부터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실천하고 지필평가 아니고 수행평가로는 그런 토의 토론 활동이라든지 글쓰기 활동을 충분히 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교과 과목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 화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우리가 사실 50분부터 토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한 7분 지났는데요. 좀 네, 가능하다면 한 3분 내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계기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기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과학 모든 교과목에 교과 내용 외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교육이라든지 그 학생들이 알아야 될 도덕에 대해서 내용을 꼭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회과를 한번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사 과목이고요. 역사 과목인데 여기 보시면 사회 과목 보면은 뭐 산업재해 예방과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예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이게 내려옵니다. 교과 교육에 접목해서 가르쳐라라고. 인문사회교육도 이런 식으로 된다라면은 뭐 교과뿐만 아니라 타교과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비교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교육과정에 있는 거를 컨텐츠로 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교과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는 게 학생들이 싫어하지만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뭔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조금 교육과정 배치를 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학에서 뭐 전공 필수, 교양 필수 이런 게 있듯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과목들을 배치를 해서 교육과정 차원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독서도 역시 그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세종대왕이나 그 다음에 뭐 정약용이라든지 박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문학을 충분히 공부한 것 가지고도 자연과학적 사고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 오히려 더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걸 감안했을 때 그런 것들도 학생들의 꼭 선택, 학생들의 수요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공급을 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그거를 이런 것도 있다 해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때로는 쓴 약도 먹어야 되듯이 억지로라도 이걸 수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문사회교육은 교과, 비교과, 타교과 뭐 다 할 거 없이 그다음 방과 활동까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고 시간적,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한데 방금 말씀드린 학교 현장에서 이런 방법들로 뭔가 실현이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인문소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어려움이 있는지 그 현상에 대해 쭉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개선 방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이고 그렇습니다만 해결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 입시 제도부터
고등학교 교과 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죠.